기사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정리를 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상용화 시동거는 노바백스 미 접종자 접종 돌파구 될까라는 기사로 뉴시스에서 실렸고요. 11월 16일자로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오늘 팩트 체크 해볼 내용은 이겁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 항원 방식의 면역 증강제를 더한 백신이다. 합성 항원 단독이라면 모르겠지만 시판 허가된 적 없는 면역 증강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백신임에도 FDA에서 아직 허가가 되지 않은 건 그동안 면역 증강제 백신에 보수적이던 FDA의 사례를 볼 때 면역 증강제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 TBS 코로나 특보에서는 노바백스 백신은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의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소아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다른 결의 내용이 뉴시스에 실렸단 말이죠. 자, 이 김우주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가 잘 모르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김 교수께서는 이제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하고 또 이제 이제 호흡기 내과니까 다양한 형태의 감염내과 감염내과니까 이제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도 하시는데 아마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면역 증강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선 노바백스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백신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 교수가 하신 말씀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데요. 이 노바백스 백신을 합성항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합성항원. 그런데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합성항원. 합성항원은 마치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것 같잖아요. 예. 이 합성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합성을 통해서 아닙니다, 뭔가 이것은.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이것은 들거든요. 더 정확한 용어로는 뭐냐면은 제조합 단백질 항원 그러면서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한데 일반 분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단백질 항원 백신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단백질 항원 백신.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대량으로 발현시켜서 정제를 한 겁니다. 단지 정제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것을 만든 합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항원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매우 특별한 어떤 조건에 두게 되면은 단백질들끼리, 이때 이 단백질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인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정제를 한 다음에 어떤 아주 특이한 환경에다가 두게 되면은 단백질들끼리 뭉쳐서 바이러스와 같은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바이러스 유사 입자라고 그래요. VLP, 바이러스 like particle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와 같은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면역체, 그러니까 면역을 일으키는 물질로 사용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노 입자 되면은 나노 입자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 이거는 나노 입자가 워낙 작으니까 몸속 어디에 투입이 돼서 뇌가 됐든지 이런 카더라가 돌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은 같은 거 있거든요. 실버, 은은 나노 입자화를 하게 되면은 나노 입자가 아닌 것과는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은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살균력도 갖게 되고 독성도 갖게 되고 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 단백질 나노 입자는 그냥 바이러스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노 입자를 만든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입자가 다른 물성을 띠지를 않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 단백질을 어떤 조건에 두게 되면은 바이러스 like particle, 즉 바이러스화 입자, 바이러스처럼 된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경이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노 입자화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나노 입자하고 면역 증강제를 같이 쓰는데 전통적인 면역 증강제가 아니라 노바백스는 다른 면역 증강제를 씁니다. 사포닌, 인삼의 주요 추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포닌, 물론 인삼에서 추출한 건 아닙니다. 사포닌 계열의 면역 증강제를 쓰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보통
알루미늄 계열의 면역 증강제를 많이 썼습니다.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라고. 이거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쓰는 건데, 이 알루미늄 계열의 면역 증강제와는 달리 최근에 나온 건데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고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서 없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알루미늄 계열의 면역 증강제보다 훨씬 안전한 그런 면역 증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백신 면역 물질인 나노 입자하고 면역 증강제를 섞어서 백신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이 5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면역 증강제가 50 마이크로그램, 두 개가 섞여서 55 마이크로그램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사 간격은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주사 간격은 3주 21일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맞는 거죠. 이 백신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형 간염 백신, 또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맞게 되는 가다실과 같은 자궁경부암 백신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B형 간염 백신과 그러면 가다실에는 면역 증강제가 없느냐? 면역 증강제가 있어요. 가다실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알루미늄 계열의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에는 다른 형태의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우주 교수가 면역 증강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럴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궁경부암 백신 중에 가다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바릭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서바릭스. 서바릭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서바릭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노 입자화되어 있는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서바릭스가 처음 나올 때 그러면 면역 증강제가 기존에 쓰던 거냐? 아니에요. 기존에 쓰던 면역 증강제가 아니라 새로운 면역 증강제를 써서 서바릭스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바릭스도 굉장히 안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면역 증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바백스에서 어떤 면역 증강제, 더 안전한 사포닌 계열의 면역 증강제를 써서 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보는데 여태까지의 결과로 볼 때는 이제 김우주 교수는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의 FDA에서 허가를 내준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김우주 교수의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백신들, 이와 같이 제조된 많은 백신들은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면역 증강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우주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증강제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허가가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우주 교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길 수 있으면서 불필요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우주 교수님께서 이제 제기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최초의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새로운 사실을 김우주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코로나 특보 계속 시청하신 시청자들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도 면역 증강제 이슈가 있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우려하는 분들이 거의 사라진 게 영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멕시코에서 실시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도 사실은 두드러진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임상 과정에서 뭔가라도 나왔어야 됐는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면역 증강제로 인해서 처음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진행된 대규모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서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더 안전한 백신이겠구나라고 지금 거의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노바백스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대량으로 투약을 할 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작용의 가능성은 플랫폼의 안전성이라던가 아니면 3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봤을 때 기존의 모더나나 화이자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사실은 과학계의 합의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네이처지가 최근에 논평을 냈어요. 네이처지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백신 괴담이라든지 백신의 거부 반응, 거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려도 많고 그러는데 네이처가 아예 논평을 냈다니까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이고 다른 백신도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고 뭐 쭉 설명을 하면서 노바백스 백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면역 증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안전성은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나 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상당히 희소식이 될 것 같다라고 네이처가 논평을 낸 적도 최근에 있다고 하는 점 제가 소개드립니다. 거기다 예.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제 또 전문가들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 생태계에서 이제 우세 종이 된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위중증을 예방하는 데는 이 백신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백신은 항체 면역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것은 위중증을 예방하는 네. 효과거든요. 근데 그 위중증을 예방하는 세포 면역에 맞춤해서 만들어진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은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그 항체 면역의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러났고 조심스럽게 기존에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 위중증을 예방하는 세포 면역도 좀 더 셀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 옵션들을 가지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네네. 부스터샷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기존의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서 예. 좀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좀 허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단백질 백신 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통상적인 백신 유통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유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통이나 보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서 이 노바백스 백신은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노바백스 백신과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게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산 백신입니다. 알겠습니다.